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소원입니다. 오늘은 SK온과 SK엔무브 합병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보도도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가 합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올해 중으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온과 엔무브를 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과 엔무브의 합병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출자 구조도를 한번 보시면, 그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SK온, 엔무브, 또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엔텀, 나머지 굵직한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노베이션은 SK그룹의 그 에너지 중간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유 사업을 하는 SK에너지도 있고요. SK 지오센트릭인가요? 하는 석유화학 회사도 있고, 하여튼 굵직한 회사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SKENS와 합병을 했습니다. ENS를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흡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딩 인터내셔널하고 엔텀은 SK온으로 그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 SK온의 원활한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엔텀은 이렇게 온으로 흡수되어 갔습니다. 엔무브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이 애초에는 그 IPO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합병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노베이션이 엔무브 지분 7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지분은 그 FI, 그 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M 크레딧 솔루션이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엔무브의 상장이 무산이 됐죠. 중복 상장 이슈에 휘말리면서 SK가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FI가 가지고 있는 30% 지분을 이노베이션이 사주기로 했죠. 한 8,600억 정도 FI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무브의 경우에는 FI 지분을 8,600억 원에 SK가 사면 100% 자회사가 되겠죠. 엔무브의 경우에는 O는 지금 이노베이션이 8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FI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온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합병이 되려고 하면 이 FI 지분을 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FI를 엑시트 시켜서 온도 사실상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지 이 합병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FI들 지분을 사주기 위해서는 투자 원금만 한 2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또 이자 지급분까지 다 고려하면 3조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FI들을 엑시트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에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LNG 발전소를 담보로 한 5조 원대 그 자금 조달 유동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NS가 가지고 있는 그 LNG 발전소죠. 이걸 담보로 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한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 유동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그 FI들 엑시트 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좀 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턴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SK온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굿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요.
우선은 닛산에 대한 공급 계약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8년부터 33년까지 6년 동안 총 99기가와트시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추정되는 계약 규모는 15조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배터리 공장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생산 라인 12개가 처음으로 100% 완전 풀 가동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것은 현대차 조지아 신공장이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영향으로 SK 미국 공장이 전체적으로 풀 가동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SK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SK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부채로 가보면 단기 차입금이 한 5조, 사채 및 장기 차입금이 한 20조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를 합치면 25조가 좀 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4조 5천억 되니까 우리가 보유 현금을 고려한 차입금, 다시 말해서 순차입금을 보더라도 순차입금이 2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강한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으로 가서 보면 결손금이 4조 3천억 정도 있거든요. 이 회사가 설립 이래로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 누적 적자가 한 4조 3천억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시플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뭐 SK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 활동에서 현금 순현금을 창출하지는 못했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보시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네거티브 규모가 뭐 2조에서 한 1조 5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1199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영업 활동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유형 자산의 취득, 다시 말해서 캐펙스 투자가 지금 4조 원대에서 23년도에 9조 원대, 24년도에도 9조 원대,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9조 원대로 해마다 9조 원대로 들어가다 보니 이 캐펙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무 활동에 가서 이렇게 사채나 차입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보시면 사채, 차입금에서 뭐 1조, 4조, 7조 계속해서 돈을 조달을 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유상증자로 거의 조 단위의 유상증자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활동에서 마련한 돈으로 회사의 설비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당연히 뭐 재무적 압박이 뭐 이자 비용부터 이자 비용도 뭐 많이 나갔을 것이고 뭐 재무적인 압박이 상당히 강한 회사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한국투자 그 프라이빗 에쿼티 컨소시엄이나 MBK 컨소시엄으로부터 조달한 투자 원금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가 됐었던 것 같고요. 보장 수익률이 연복리 기준으로 7.5%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FI들 자금을 합병 과정에서 엑시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그 자금 부담이 SK 이노베이션에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LNG 발전소 그 유동화 그 자금으로 뭐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온하고 M무브 합병이 검토된 건 24년도였거든요. SK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온하고 N무브도 그 옵션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N무브 FI인 그 IMM 크레딧 솔루션이 반대를 했습니다. 합병에. IMM 입장에서는 뭐 합병에 찬성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N무브가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N무브 IPO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N무브 IPO가 뭐 시장 분위기, 그 중복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IPO가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 SK는 IMM 지분 30%를 8,600억 원을 들여서 사주기로 사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단계로 상장이 무산된 N무브를 그냥 온하고 합병시키는 방안을 SK가 추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N무브는 어떤 회사냐? N무브의 회사 상황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시면 우선은 손익계산서를 좀 보시면 매출이 뭐 6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조가 넘던 수준에서 거의 1조 수준으로 조금 살짝 떨어졌다가 24년도에는 한 6,800억 정도.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과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캐시플로우로 가보면 캐시플로우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3천억 또 1조 1천억 한 6천억 정도 뭐 수천억 원대의 그 영업 현금 흐름 그 포지티브 영업 현금 흐름이 그 순유입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캐펙스 투자도 회사는 많지 않고요.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보면 배당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노베이션으로 올라가는 그 배당이 많다는 거죠. 근데 FI들이 있으니까 FI들한테 뭐 배당 또 이노베이션에 대한 배당이 6천억 원대씩 이렇게 지급이 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금액으로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N무브의 현금 흐름이 바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하고 배당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N무브를 SK온하고 합쳐서 SK온의 배터리 사업 정상화를 한번 도모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배 구조도를 한번 보시면 이노베이션은 물론 이제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죠. 또 이노베이션 밑에 온과 N무브가 있는데 FI들을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온하고 N무브는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 자회사이면서 비상장 회사들이죠. 100% 비상장 그 자회사 간의 합병은 뭐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부문 간의 합병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N무브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 윤활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미래로 가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가 캐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이 윤활유 사업은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캐즘을 극복하고 전기차 시장이 다시 점프업 한다고 하면 온의 배터리 사업은 상당히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온은 미래의 그 잠재적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고 N무브는 현재의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무브의 현재 가치와 온의 미래 가치가 합쳐지는 형태가 두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주주들에게는 뭐 손을 벌리지 않는 그 자체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좀 사업적 시너지로 보면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온은 그 EV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고
N무브는 그 EV용 윤활유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액침 냉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EV용 배터리 또 EV용 윤활유 또 액침 냉각 솔루션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EV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합병회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 이후에 배터리 사업이 조금만 제 궤도에 올라온다고 하면 새로운 상법 체계 하에서 이 합병회사를 상장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모든 이제 상황들은 다 전제가 있습니다. SK온의 배터리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이 합병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회복되지 않고 뭐 2년, 3년, 4년, 5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뭐 SK그룹에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시장 전망이 한 2년 정도의 캐즘을 거치고 나면 배터리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K온과 N무브의 합병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합병은 거의 그 추진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SK온과 N무브의 합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